MBC에서 처음에 파견직으로 시작을 했어요. KBS도 프리랜서. 프리랜서로 그럼 일했던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? 한 곳에서 대략 4, 5개월 정도 있었어요. 고용이 불안정한 이제 직이잖아요. TBS에서 자기네가 이제 방송국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두 분은 이렇게 3명이서 TV 방송국을 준비를 하다가 예산이 부결됐다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저희가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. 한순간에 너 이제 같이 못하니까 나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? 저녁에 시간 되냐라고 해가지고 부장도 이제 있고 프리랜서 셋이 다 있는 자리에서 서울시 예산이 이제 부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고용이 더 힘들 것 같다.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일해주면 될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어요. 그거 이외에도 내가 프리랜서는 좀 이런 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? 방송사의 외부 인력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제라고 하죠. 뭐 야근을 해도 이 돈으로 주고 그런 스타트업 IT 업계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. 연봉 많이 때리니까 포괄임금 하자 이건데 프리랜서는 급여가 높진 않나요? 이게 한참 낮습니다. 그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프리랜서를 하는 거는 이유는 사실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서잖아요. 근데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한 방송사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기로 해요.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랜서는 다작을 해가지고 여기 것도 하고 여기 것도 하고 저 월 막 1,000, 2,000을 막 버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쵸.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프리랜서로 진입한다는 거는 사실 기술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부품처럼 이제 갈아 끼워지는 거예요.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하면서 계약 끝내고 다른 사람 불러들여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나랑에도 굉장히 프리랜서 공고가 많이 올라오죠. 엄청 많이 올라오죠. 그런 공고만 봐도 얼마나 그 사회초년생들이 그 방송국의 부품처럼 갈아 끼워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. 그럼 2014년 들었을 때 프리랜서로 딱 받았던 월급이 혹시 얼마인지 150인가 160 받았을 거예요.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는 볼 수 있는 건가요? 보통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9to6로 일했을 때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거잖아요. 근데 프리랜서는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. 그냥 내가 영상물이나 이런 작업물을 납품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이제 작업을 한 적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해도 받는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건가?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. 항상 그렇게 야근을 하고 밤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나요? 덕션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는 정해져 있는 돈을 주지만 우리가 너한테 일을 준 거는 이 영상물을 받기 위해서만 한 거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납품을 해야지. 그러면서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 계속 받아들이면은 작업 시간이 늦어져서 결국은 뭐 최저임금 이하까지는 가는 거죠. 그럼 이게 어쨌든 육체적으로가 힘든 거였잖아요. 급여 대비 정말 밤샘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멘탈적으로도 힘들고 멘탈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게 힘든 거예요 그럼? 보통 방송국에 가면 PD가 갑이고 뭐 이제 덕션이나 이런 프리랜서들은 이제 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요구를 받을 때 모욕적인 언사도 많이 들어요. 넌 생각이 있어 없어? 뭐가 잘못됐는지를 일단 짚어줘야 뭐 나도 그거를 듣는 입장에서 뭐 좀 감정이 덜 상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걸 이렇게 편집하는 게 말이 돼? 다시 고쳐와 다시 고쳐와 이유도 없이 계속 고쳐와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가져가면 처음에 가져갔던 거 그대로인데 그게 오케이가 나는 거야. 그러면은 내가 약간 화풀이 대상이 됐나? 하면서 굉장히 뭐 욕도 하시고 뭐 큰 소리도 나고 덕션은 가지 말아야겠다. 그럼 이렇게 프리랜서로 갔을 때는 경력직이든 정규직 전환되기가 좀 많이 힘든 편인가요? 많이 힘들죠. 제가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시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좀 해서 경력을 쌓아야겠다 이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건 비추하시는 건가요? 저는 비추합니다. 신입사원들 보면은 방송국 경험이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. 방송국에서 방송 경험을 쌓고 하면은 좀 더 가산점이 있을까? 이 공식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. 들어와서 이제 뭐 편집기 돌리는 법부터나 이런 거는 결국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방송국 경험을 하기보다는 공부를 해라. 그냥 제 생각에서는 방송국도 그래도 방송국 좀 경험해본 사람이 다시 또 굴리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프리랜서더라도 말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직접 굴려보기 전까지는 얘의 방송 실력이 어떤지 뭐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앞에 있는 사람이 서류 한 장 들고서 난 이런 활동을 했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, 면접장에서.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이 방송 경험 없는 애들이랑 똑같은 평행선 상에 놓고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애는 뭔가 통역 사이를 했대, 뭐 방송과 관련 없는 그 대외 활동을 했다, 이게 더 끌릴 수가 있어요. 방송국 입장에서 가산점을 주는 게 꼭 우리 방송 관련
그런 활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가지는 그런 강점이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또 더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. 그렇죠. 왜냐면 방송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방송국의 생리를 잘 알아요. 얘가 인턴을 하든 계약직을 했든 어차피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는 다 알아요. 근데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뭘 했대, 혹하는데 그러니까 방송 관련된 활동은 하지 않는 게 맞다. 뭔가 자기의 전문성을 뽐낼 수 있거나 아니면 방송과 관련이 없는 것들,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을 하는 걸 저는 추천해요. 만약에 뭐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이 됐다, 이런 분들은 굳이 이 업계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는 되실 분들이에요. 공부를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. 근데 이게 공부가 점점 막 1년, 막 2년째 넘어가니까 이 준비한 사람들은 내가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게 맞나? 이게 불안한 거잖아. 그런데도 공부만 하는 게 맞아요? 그런 분들은 다른 길을 빨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요. 어차피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좌절감을 맛보는 건 자기예요. 내가 나이가 이 정도가 됐는데도 시험을 여러 번 치고 이제 뭐 방송국 면접까지 갔는데도 떨어졌다 하면은 내가 이 길이랑 안 맞는가?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. 항상 플랜 B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. 제 주위에도 방송국 언론사 한 곳만 보신 분이 있어요. 한 3번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국회 보좌관 쪽으로 가셨거든요. 저는 그분 결혼식 할 때 갔는데 야, 국회의원이 결혼해도 이렇게까지 올까? 정당 대표 두 분이서 자기가 주례를 선해 만해. 이 정도면 저 사람 비선실세 아니야? 언론고시에 늪에서 기한을 어느 정도로 딱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쥐어짜면은 4년 내에 합격하시는 분도 보긴 했기 때문에 요즘은 입사하는 연령대가 높아져가지고 한 30대 초반까지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 길을 29, 그 전까지는 정해야 돼요. 방향성을. 왜냐면 그 이후에는 이제 사기업에서 잘 안 받아줘요. 다시 그 사회초년생이 됐어. 공부를 내가 3, 4년을 해서 공채를 간다거나 프리랜서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.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둘 중에서는? 저 공부할 거예요. 왜냐면은 공부를 하면은 플랜 B를 세울 수가 있어요. 도저히 이쪽으로는 길이 안 보인다 했을 때 뭐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.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CJ도 넣어보고 SK도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면에 이 방송 쪽에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방향을 틀 때 되게 애매해져요. 토익도 준비도 안 됐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없는데 도저히 난 이 길이 안 보여. 그럼 그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공채를 가는 게 저는 낫다고. 프리랜서나 뭐든 방송국에서 일하면은 짬이 안 나잖아. 그쵸. 뭘 준비해 짬이 안 나. 한마디 하신다면 급하다고 아무 곳에나 들어가지 말고 공부하세요.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. 소름 돋는 게 이 말을 제가 다른 분이랑 인터뷰했을 때 똑같이 말했어. 자신감 떨어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조급해서 아무데나 들어가지 말고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냥 공부해서 더 나은 곳에 가지 아무데나 들어갔다가 저도 꼬인 케이스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언론사 들어온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아무데가 아닌 거의 기준을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? 적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언론사를 설명해야 되지 않는 곳. 조선일보 아세요? 그래, 이렇게 알아요. 이렇게 네. 하면 오케이야. 네, 그렇게 급하다고 들어간 곳이 여러분의 꿈을 갉아먹고 자라납니다. 굳이 그 언론사에 희망을 가지면서 버티지 마시고 빨리 나오셔서 책 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